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5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신나고 재밌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지루하고 딱딱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일부러라도 재밌게 한번 해보자. 즐겁게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진짜 그 순간만큼은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우리의 뇌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 강의라는 표현을 저는 잘 안 쓰고요. 그다음에 공부한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소통을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전개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어떤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듣는다는 느낌, 편안하다 보면 내가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즐겁게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정말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최적화된 어떤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5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편부터 4편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 5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 호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하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의미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게 결국에는 뭐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빈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휘어잡고 이기고 들어가자고요. 선승구전. 여러분, 먼저 이기고 승리를 확인하러 들어간다. 선승구전. 그래서 5번째 이야기는 선승구전. 우리가 반드시 빈출되는 이 내용을 잡고 시험에 임하는 걸로 하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5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뭐 합성수지관부터 시작해서 금속관, 가요전선관 이런 것들 관에 대해서 다루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덕트, 뭐 금속 덕트, 라이팅 덕트, 버스 덕트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케이블 트레이 관련해서 살짝만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5번째 내용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요, 제가 앞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영상을 정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35번째는요 합성수지관입니다. 합성수지관. 그러니까 관은 관인데 합성수지로 된 관이라 하여 합성수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관을 가지고 시설하는 것을 우리는 합성수지관 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성수지관은 말 그대로 그 관 안에 전선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관이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시설 조건이에요. 합성수지관의 시설 조건은요, 첫 번째, 그 안에 어떤 전선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어떤 전선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반드시 절연전선, 피복 있는 전선을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은 안됨. 안 돼요.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절연전선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대신에 옥외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틀린 답이 될 겁니다. 이건 모든 관에 적용되는 건데 일단 합성수지관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절연전선은요 반드시 연선을 사용합니다. 연선이 뭐냐면 전선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선, 하나는 연선인데, 단선은 도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단선이라고 하고요. 연선은 뭐냐면 소선 여러 개가 꼬불꼬불 지들끼리 엮여 있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의 전선처럼 보이거든요. 하나의 도체처럼. 그것을 우리는 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관 안에 들어가는 절연전선은 반드시 연선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예외가 있잖아요. 이 예외가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외를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을 때는 오케이, 단선 허용.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단면적 10 스퀘어. 단면적 10 스퀘어. 제곱 밀리미터가 스퀘어입니다. 단면적 10 스퀘어 혹은 알루미늄인 경우에는 16 스퀘어 이하의 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단선을 허용한다. 자, 정리해 볼게요. 반드시 합성수지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연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단면적 10 스퀘어 이하,
알루미늄인 경우에 단면적 16 스퀘어 이하의 것은 오케이 단선 넣는 거 허용해줄게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조건 또 보면 합성 수지관 안에서는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접속점이 뭐예요? 전선의 접속점. 전선 두 개를 서로 이어 붙이는 것을 접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관 안에서 접속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관 안을. 근데 거기서 접속을 했는데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거를 유지 보수를 할 때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이거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접속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 안에서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중량물의 압력 또는 뭐 기계적 충격 받지 않게 해라.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중 천장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이중 천장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반자 속 거기에는 이제 합성 수지관을 시설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시설은 넘어가 보고 자 여기서 또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합성 수지관 있잖아요. 관의 끝부분, 합성 수지관의 끝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매끈매끈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죠. 전선이 그 안에 들어갈 건데 그 안이 거칠거나 막 울퉁불퉁하면 전선이 손상돼서 전선이 어떤 열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 안에가 까칠까칠하면 안 돼요. 매끈매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의 두께. 합성 수지관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2mm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 수지관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잡아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쭉 한번 제가 말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합성 수지관 상호 그리고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그게 뭐냐면 합성 수지관이 엄청 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긴 곳에 전기 시설을 해야 된다면 합성 수지관 여러 개를 이어 붙여야 될 거예요. 혹은 박스에 결합을 할 때 붙여야 될 거예요. 이어서. 그럼 그때 서로 삽입하는 깊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반적인 경우는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하면 0.8배.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을 삽입할 때 바깥지름의 몇 배? 1.2배. 숫자 꼭 기억해주세요. 삽입할 때 1.2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했다? 그러면 0.8배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1.2배. 접착제 사용하는 경우 0.8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해야 됩니다. 1.5m 이하. 지지점이 뭐냐면 합성 수지 관이잖아요. 그 관을 고정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 고정시키는 것을 지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점을 뭐 새들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그 지지점 간의 간격을 1.5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째 내용은요. 금속관 공사입니다. 자, 금속관. 아까는 합성 수지관이었죠. 이번엔 금속관. 그냥 말 그대로 금속으로 된 관이에요. 그래서 시설 조건 보겠습니다. 시설 조건. 자, 이것도 역시 절연 전선을 사용합니다. 절연 전선. 그 다음에 역시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 자, 역시 여기도 전선은 연선을 사용합니다. 대신에 다음 조건에서는 단선을 써도 된다. 아까랑 똑같아요. 단면적 10 스퀘어 이하, 알루미늄 16 스퀘어 이하.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관에서는 연선을 그냥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단선을 사용하고 싶으면 단면적 10 스퀘어 이하, 알루미늄 16 스퀘어 이하의 것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 여러분 금속관 안에 전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선관 안에 정확히는 금속관 안에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돼요. 합성 수지관하고 다 똑같죠. 지금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번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그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에서 전선관과 접속 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 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그러니까 금속관 서로 연결할 때 5턱 이상
나사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섯 턱이 뭐냐면 그 여러분 나사산이라 그러나요? 나사 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다섯 턱 이상 쪼이란 얘기예요. 서로 연결할 때. 그래서 나사는 몇 턱? 그러면 다섯 턱. 다시 여러분 금속관 나오고 나사는 몇 턱? 그러면 바로 다섯 턱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의 두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관의 두께 설정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금속관의 두께는요. 만약에 콘크리트에 매입한다. 자, 콘크리트 매입 시 1.2mm 이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이상. 콘크리트 매입할 경우에는요. 자, 그 기타의 것은 1mm 이상. 자, 기타의 것은 1mm 이상.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콘크리트에 매입한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 금속관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속관의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나머지의 상황에는 그냥 1mm 이상만 되면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관은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합니다. 자, 합성수지관은 접지 안 해도 됐잖아요. 근데 금속관은 접지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왜냐하면 금속관 안에 전선 들어가죠. 그 전선의 피복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벗겨졌어요. 그러면 벗겨진 부분에 뭐 있습니까? 도체 들어있잖아요. 그 도체가 금속관하고 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속관 자체가 도체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금속관에. 그러면 완전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속관의 그런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관은 접지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금속관 끝부분에는 그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금속관이다 보니까 까칠까칠할 수가 있어요. 그 끝부분이. 그래서 피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싱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싱을 통해서 전선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37번째 내용입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자, 이게 뭐냐면 금속재 가요전선관. 자,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자, 금속재래요. 그러면 금속으로 된 가요, 휘어지는 게 가능한 전선관이래요. 금속관은 금속관인데 휘어지는 게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 잠깐만. 금속인데 어떻게 휘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가요전선관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 샤워 호스 있잖아요. 샤워 호스. 그 샤워 호스 보면 금속이잖아요. 근데 막 휘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가요전선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요전선관이.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설 조건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절연 전선 사용해야 되고요. 연선 사용해야 되고요. 자, 절연 전선 사용할 땐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금속관과 합성수지관일 때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연선을 사용하는데 난 단선 사용하고 싶은데, 자, 이럴 때는 단면적이 10스퀘어, 그 다음에 알루미늄인 경우 16스퀘어 이하. 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선을 사용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접속점 있으면 안 된다. 그 가요전선관 내에서 접속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특이사항을 말씀드려보면 관상호관 그리고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그냥 다 착한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구조. 그렇죠. 금속재이기 때문에 피복을 손상시키는 구조로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 있는 장소에 시설할 때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 자, 그러니까 금속재 가요전선관 사용할 때는요, 습기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스퀘어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면 된다. 이 정도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그냥 정말 안전해 보이고 착한 것만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 특징에는 우리가 객관식으로 체크를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금속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자, 뭐 해야 되죠? 금속이니까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가요전선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8번째 내용 합성수지 몰드 공사입니다. 자, 몰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무실이나 어떤 상가 같은 데서 밑에 이렇게 작게 플라스틱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뭐 금속처럼 생긴 그런 조그만 것들 관처럼 살짝 지나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벽 타거나 바닥 타거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몰드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그냥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성 수지 몰드에서는 역시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접속점 없어야 함. 접속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와요. 여기서는 홈의 폭 깊이가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의 것. 다시, 합성 수지 몰드는요, 홈의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일 것. 자, 다시 여러분,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 이것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합성 수지 몰드에서는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의 것. 자, 그런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다는 그런 예외 상황이 나오면요, 폭이 50mm 이하, 두께는 1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홈의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면 폭이 50mm 이하, 두께는 1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견고하게 잘 정기적으로 접속하란 얘기죠. 잘 집어넣고, 이 정도로 합성수지 몰드 공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39번째 내용입니다. 금속 몰드 공사. 자, 금속 몰드 공사는 금속으로 된 몰드예요. 그래서 역시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를 해야 되고요. 자, 금속 몰드 안에는 역시 접속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접속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접속점 없어야 함. 이렇게 가주시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금속 몰드의 사용 전압이 400V, 다시, 금속 몰드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로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하나여 시설할 수 있다. 다시, 여러분, 금속 몰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라 그랬어요? 400V 이하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겠죠? 금속 몰드 나오면 사용 전압 400V 이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금속 몰드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에서 시설 가능하다.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0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금속 덕트 공사. 우리 덕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왜 우리 고깃집 가면 연기 빨아들이는 그 덕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덕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기공사 안에서 덕트니까 그거랑 조금은 다르죠. 근데 이제 이것도 관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전선을 집어넣는 건데, 관보다는 덕트가 스케일이 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 덕트 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으로 된 덕트라 하여 금속 덕트 공사. 자, 시설 조건은요, 먼저 전선은 절연 전선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 자, 이거 이제 지겹죠. 절연 전선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 5개용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꼭 오늘의 포인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자,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은요, 그 덕트 내 단면적의 20%를 넘어서는 안 돼요. 자, 대신에 예외적으로는요, 제어 회로나 정강 표시 장치 이런 회로의 배선이라면 50%까지 전선을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는 전류가 약하게 흐르거든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금속 덕트에 전선을 마구잡이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덕트 단면적의 20%까지만 넣어야 돼요. 대신에 정강 표시 장치나 제어 회로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는 허용이 된다. 왜냐면 정강 표시나 제어 회로는 전류가 약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채워 넣어도 돼요.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선은 도체로 되어 있죠.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주변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열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값이 증가하죠. 저항값이 증가하면 그 열량 법칙에 의해서 더욱더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열을 방산을 해야 되는데, 이 덕트라는 거 구조 자체가 밀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밀폐형 안에서 열이 잘 방출되게끔 그런 여유를 둬야 돼요.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를 둬야 되는데, 그게 덕트 단면적의 20%까지만 전선을 채웠을 때 그 여유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라는 수치를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제어 회로나
전광 표시 장치 이런 약한 전류가 흐르는 것이라면 50%까지는 전선 채워도 된다. 이 수치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게요. 당연히 접속점 없어야 합니다. 접속점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복 손상시킬 우려 없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속 덕트는요, 폭이 40mm를 초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1.2mm 이상의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기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재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해야 됩니다. 자, 수치만 말씀드릴게요. 폭은 40mm를 초과해야 되고요.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이하, 지지해주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하로 돼야 되고, 자, 예외적으로 취급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는요 6m까지는 가능해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3m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수직으로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6m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덕트는요 밀폐형이어야 돼요. 밀폐형. 기본적으로 밀폐형이에요. 그래서 쉽게 뚜껑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되고요.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되고,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그리고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게 시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덕트도 역시 금속이기 때문에 접지공사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지공사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덕트, 제가 금속 덕트 정리해 볼게요. 두께는 1.2mm 이상, 그 다음에 폭은 40mm 초과이어야 되고요. 덕트의 종단부는 먼지가 침입해서는 안 되고, 덕트의 단면적, 그러니까 전선의 단면적은 덕트 내 20%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접지 단자를 시설하고 접지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금속 덕트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41번째 핵심 내용, 버스 덕트 공사입니다. 자, 버스 덕트 공사는 제가 음성으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덕트는 덕트인데 그 안에 절연전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전선이. 그래서 이거 분전반 보시면은 버스 덕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버스바라는 것들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버스 덕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버스 덕트의 어떤 시설 조건은요, 역시 전기적으로 뭐 완전하게 접속을 해야 되고,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이하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도 금속 덕트와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붙일 때는 6m 이하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환기형의 것은 제외. 환기형은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덕트는 역시 이것도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이 고이지 않는 정도, 이 정도 시설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덕트 가져가면 되고, 버스 덕트는 역시 지지점 간의 거리 3m, 취급자 없고 수직으로 붙이면 6m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는 이제 나도체를 사용한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전선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나도체는 단면적 20스퀘어의 띠 모양, 20스퀘어 이상의 띠 모양, 혹은 지름 5mm 이상의 관 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스퀘어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 자, 다시 정리해보면 버스 덕트에 들어가는 도체는요, 단면적 20스퀘어 이상의 띠, 그 다음에 지름이 5mm 이상의 관 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스퀘어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 이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째 내용은 라이팅 덕트 공사입니다. 자, 라이팅 덕트 공사는요, 우리가 카페를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옷가게를 갔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덕트 공사예요. 그래서 천장을 보면 레일처럼 하나가 쭉 지나가고, 거기에 조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팅 덕트는 그런 곳에서 주로 볼 수가 있고, 라이팅 덕트 안에 들어있는 도체는 나도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정기적으로 좀 견고하게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덕트 이제 조영제라 그러죠. 덕트를 고정시키는 그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여서 이 덕트가 흔들거리거나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막아줘야 되고요. 덕트에 이제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조명을 끼우는 부분이죠. 그래서 열려있는 부분은 아래로 향하게 시설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개구부를 위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먼지가 쌓이겠죠. 그럼 먼지 자체가 도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습기가 좀 차거나 그러면 단락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왜? 덕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선은 나도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특별한 경우는 옆면으로 시설을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게 시설할 것, 이거 중요해요. 아래로. 그 다음에 덕트의 지지점 거리는 2m.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그 다음에 끝부분, 덕트 끝부분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하고요. 개구부는 아래쪽으로 이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나도체이기 때문에 덕트에는 접지공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접지공사. 이것도 접지공사 해야 함. 이렇게 접지공사 해야 함.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덕트를 이제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이때는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팅 덕트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자, 라이팅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 2m.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되고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트에는 접지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정도만 알아보고 우리는 플로어 덕트 공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플로어 덕트 공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사무실이나 어떤 상가 바닥에 거기서 코드를 뽑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플로어 덕트로 인해서 거기에 코드가 들어오는 거, 콘센트 설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에 설치하는 덕트다 하여 플로어 덕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바닥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사무실이나 뭐 상가 이런 쪽에서. 자, 시설 조건을 보면 역시 플로어 덕트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절연 전선이어야 합니다. 자, 역시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하고요. 전선은 연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단면적은 10스퀘어 이하,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단선 사용 가능하다. 자, 이것도 역시 지겹습니다. 그렇죠. 계속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역시 플로어 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비슷해요. 우리가 지난 개념들에서 배웠던 거랑. 그 다음에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되고요. 덕트는 역시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번째 내용은 셀룰러 덕트 공사입니다. 자, 이거는 덱플레이트 이제 하단에 철판 같은 것을 깔아요. 그러니까 철판을 까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조금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배선 덕트로 활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플로우 덕트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한번 알아보면 시설 조건은 역시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고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전선은 연선 사용하고요. 단선을 사용하고 싶으면 단면적 10스퀘어,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꿈에도 나오겠어요. 꿈에도. 그렇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셀룰러 덕트 안에는 역시 접속점, 전선 접속점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판으로 제작이 돼야 되고 덕트 끝과 안쪽 면은 이제 피복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매끈매끈한 걸로 이제 매끈매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속품의 판의 두께는 1.6mm 이상. 부속품, 여러분 부속품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셀룰러 덕트의 판의 두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간별로 나뉘는데 만약에 덕트의 폭이 150mm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 1.2mm 강판의 두께는, 자, 판의 두께는 1.2mm. 만약에 150mm를 초과하고 폭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트의 폭 150이 초과하고 200 이하라면 어떻게 된다? 1.4mm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덕트의 폭이 200. 자, 덕트의 최대 폭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덕트의 폭이 200을 초과한다. 2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mm 이렇게만 일단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덕트의 최대 폭이 150mm 이하라면 1.2mm의 두께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
덕트의 최대 폭이 150mm 초과 200mm 이하면 1.4mm의 덕트 판을 형성해야 되고요. 근데 예외 사항도 있지만 예외는 일단 지금은 접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트의 최대 폭이 200mm를 초과한다면 덕트의 판의 두께는 1.6mm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1.4, 1.6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덕트의 끝부분 막아야 되고 당연히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보고 우리 케이블 공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 공사는 말 그대로 그냥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케이블은 전선이 여러 개 모여 있고 거기에 또 피복을 씌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 조건은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선을 조영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인 경우는 2m,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는 1m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자, 다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자, 전선을 조영제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요. 이때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2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케이블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인다 이러면 그냥 6m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외워야 될 것은 케이블은 지지점 거리 2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지지점 거리 1m 이하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재 또는 뭐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같은 거예요. 유닛의 어떤 집합체. 그러니까 어떤 케이블 전선이잖아. 케이블도 어떻게 전선이잖아요. 그 케이블을 받쳐주는 어떤 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 지하주차장, 건물의 지하주차장 가보면 위에 전선 다발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약간 사각형으로 된 게 받쳐서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케이블 트레이예요. 케이블 트레이.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에는 크게 사다리형이 있고요. 사다리형. 그 다음에 펀칭형. 이게 펀칭처럼 여러 여러 군데 구멍이 뚫린 그런 케이블 트레이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메쉬형. 메쉬형. 자, 메쉬형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돼 있는 것을 우리 메쉬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바닥 밀폐형. 바닥만 밀폐가 돼 있는 거예요. 전체가 밀폐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닥 밀폐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틀린 거 하나 놓고 자, 틀린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종류는 사다리형, 펀칭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설 조건은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선은 케이블인데 어떤 케이블이냐면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이런 이제 난연성 케이블이나 아니면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시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자, 난연성 케이블, 그 다음에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연 전선을 사용할 거면 금속관이나 합성 수지관에 넣은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에 올려놓으란 얘기죠. 케이블을 사용할 거면 연피 케이블이나 알루미늄 피 케이블 이런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조금 높은 확률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자,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 자,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 자,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5 이상. 자,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 자, 마지막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6번째 내용으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5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길기도 했고 대신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가급적 많이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교재나 플랫폼에서 가급적 많이 풀어보시고 제가 오늘 언급해드렸던 거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저는 이제 자신있게 다산에듀 플랫폼을 이용해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굉장히 섬세한 접근 방식과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이제 우리 다산에듀의 이재원 원장님
다산에듀의 최종인 원장님, 다산에듀의 남민수 강사님. 자, 남민수 강사님은 전기부수기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KC 관련해서 좋은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전부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꼭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영상 6편에서는 더욱더 알찬 내용, 의미 있는 내용 한번 제가 구성해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씻으시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공부할 수 없는 공부를 이제 내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노출시키기 싫은 그런 환경에서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 구축에 계속해서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